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입동을 맞았고 수능이 확실히 다가오면은 날이 추워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두 분 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체감 온도와 다르게 뭐 중앙 그리고 정치권, 여의도, 국회 모두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팔팔 타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간호법 등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자, 이 법안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이유가 있는지 먼저 김유상 의원 듣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요. 그 기업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사실 좀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예. 불법 파업의 이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면죄부가 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노란봉투법의 요지는 사실 노조가 이제 불법 파업으로 뭐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점거했을 때, 그리고 또 생산을 중단하게 만들었을 때 예. 폭력과 파괴만 없다면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불법 파업에 사실 참여하고 싶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의 권리는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6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위로금 한 18억 8,200만 원 정도는 손해배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파기 환송되어서 배상액이 한 14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 거대 노조 입장에서 이 금액이 과연 과도한 금액인지 좀 저는 이제 의심이 좀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노조의 이제 불법 행위가 조금 더 만연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이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도 보시는 입장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지상록 전 의원, 그러면 이제 여당일 때 네. 민주당이 몰아붙이지 네. 왜 안 했냐 이런 반발도 있더라고요. 네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때도 국회에서 이제 무산이 됐고 차관이 일단은 먼저 이 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진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되게 존중했던 시절이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노조를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렇죠. 악마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와 그때 시절은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봉투법이 더 시급하게 개정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제 대우조선해양 이 하청 노동자 파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노란봉투법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건데, 개정안의 쟁점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또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뭐 이렇게 꼽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첫 번째 노동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를 많이 보시면 지금 노동계의 문제는 하청과 그리고 재하청, 예. 원청과의 문제가 많습니다. 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노동자는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하청을 찾아가면 원청 가서 이야기해라. 원청을 찾아가면 너희가 하청과 계약을 했지 우리가 계약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사람은 있는데 문제가 터지면 일 시킨 사람과 돈 준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 즉 지금 노란봉투법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편에 쓸 것이냐 사측의 편에 쓸 것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에 설 것이냐 사측에 설 네. 것이냐. 그러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노동자에 서겠다 이런 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측에 서겠다는 여당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뭐 예. 이제 노동자의 측에 쓰겠다 하시는데, 뭐 저희 입장도 뭐 노동자의 측에 서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다. 저는 예. 이제 먼저 모든 일에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따른다는 전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노동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 확대 이 부분은 이제 하청 노동자의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뭐 일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이제 무분별한 뭐 교섭 시도라든지 뭐 과도한 관리 비용이 사실 발생을 한다면은 또 원청 입장에서는 뭐 해당 하청업자와의 거래를 또 이을 뭐 이유가 사실 없을 것도 같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다소간의 좀 제약이 이제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전 앞선 국회부터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더 이 대목 때문에 통과가 돼야 된다.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일단 손해배상에 대한 예. 청구도 큽니다. 지금 대우조선만 네. 보셔도 대우조선을 점거하면서 파업을 했던 그 노동자들에게 예.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4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갚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배상 못 결국은 합니다. 예. 뭐 죽어라 말밖에 안 되는 음. 것입니다. 지금 2009년부터 22년까지의 자료만 보더라도 예. 지금 280억 원 규모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한진중공업의 김주혜 열사라든지 두산중공업의 배다로 열사라든지 예. 이런 분들은 재산 감유를 당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들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어느 시대인데 일하다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일하면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의 결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예.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나라를 생각이 들고 네. 회사 측이 노동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저는 범죄자가 피해자에 보고 너 신고하면 내가 보복하겠다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는 막아야겠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또 청취자들은 시청자들은 공감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 뭐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저희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예. 그럼에도 1년에 이때까지 노동조합에서 보여줬던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서 뭐 이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 노란봉투법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그 10만 명을 47,000원씩 나눠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갚아보자 해가지고 한 시민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합치면 한 50만 명 정도 저는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동조를 좀 사실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도 그 노조원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그런 차원들도 사실 있지 않나 그런 말씀도 좀 이 드리고 부분은 노총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상노조 노동자와 위원회입니다. 사측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김성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쌍용 자동차 문제 근 20년 전에 그렇죠. 터졌던 문제 때문에 발생됐는데 예. 쌍용 자동차가 7,5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을 2,600명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했고 예. 그 감축 인원에 인해서 파업을 했는데 지금 그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지 못했으니 너희 파업자들을 몇백억씩 손해배상을 해라.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저 사람들이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주자. 그것이 노란봉투법의 시초가 되었고요. 예. 실제로 다른 분들은 3년간 생계비 150만 원 받으면서 나머지 파업했던 부분들을 다 갚았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은 결국은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지 뭐 무분별한 파업 이런 것을 조장하는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모두가 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부담짓게 되는 이런 경우는 막자. 네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손해배상 예. 청구를 한다는 것이 노동자가 파업을 했으면 예. 이 파업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손해배상이 발생되었으니 너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노란봉투법 개정되는 것은 예. 그러면 손해배상을 사측에서 청구를 할 때 예. 너희가 개인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을 입증을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 회사는 개인마다 입증을 하기가 힘들어지니 네.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노동자의 권리라는 예. 것도 결국은 이제 사측이 존재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갈 수 있으나 과도하게 노조 측에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조 측에서 보면은 저희가 뭐 월급의 한 3% 정도는 노조에 또 그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이런 걸 투명하게 좀 해달라라고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투명하게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좀 비추어지지 않았나. 예. 저는 또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너무 이제 사측 그리고 노동자를 갈라서 악마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노동법은 노란봉투법은 귀족 노조들을 파업을 프리패스로 시켜주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예.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지 않는 게 네. 그 귀족 노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리는 것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원들을 너무 악마화시키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이 오가더라도 걸린 건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을 할 때 와, 저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그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본인은 허수아비 대표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됐고 예. 자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허수아비라는 것을 인정한 꼴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법은 본인이 치열하게 국회에서 의논하고 토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냥 대통령 보고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예. 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제 지성록 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네, 저는 보십니까? 행사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김유상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당연히 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할 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겠군요. 네. 자, 저희가 뭐 다룰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이 이제 먼저 불이 붙은 총선 어젠다라 볼 수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경기에 있는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그러다가 지금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출범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메가 서울, 수도권만 오히려 더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윤상 의원 듣겠습니다. 메가시티를 이제 지칭하는 방식에는 예, 면적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과요. 그다음에 지역별 순기능만을 연계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저는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메가 서울 논란은 사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요게 이제 논의가 나오면서 김포시장이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경기 북부에 되느니 차라리 서울로 되겠다 그렇게 좀 요청을 이제 한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는 게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는 네네네. 말씀이군요. 예. 네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자본이 이제 대대적으로 투입되었던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낙후돼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을 굳이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 과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네. 지성록 전 의원 듣겠습니다. 김유상 의원님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포시에는 편입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졸속으로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김포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총선 전에 공수표다. 그렇죠. 포퓰리즘에 총선 전에 입각한 거다. 공수표를 던졌는데 그 공수표가 잘못 날라와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속 불을 끄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런 큰 워딩이 하나 나왔을 때 네네. 우리 정치권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워딩이 나왔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정쟁 삼아서 이런 워딩이 나왔으니까 나는 이걸 반대하겠다라고 돼버리면은 예.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저는 사장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인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부산으로 이제 김해 양산도 집어넣자 네. 이런 얘기가 여당의 의원 쪽에서 흘러나왔었고 오늘 기사 찾아보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를 아예 다시 추진하자 이것도 부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초로 국민의힘 부산시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 이게 부산시 의회 입장을 보면은 9달 만에 입장이 완전 바뀐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 2년 전에 반대했던 것을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찬성한 것처럼 불경 메가시티 처음에 찬성했다가 갑자기 반대하면서 지금 백지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보자. 이미 날아가 버린 35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30억 원 들어서 여러 공무원들을 부산, 울산, 경남 공무원들을 모여서 메가시트 논의했던 것을 다 백지화 시켜놓고 다시 이제 와서 메가시트를 해보자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예. 그 뭐 그때와 메가시티랑 다른 메가시티를 해보자 그런 겁니까?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불경 메가시티가 이제 무산됐던 이유는 무게 중심이 다소 이제 부산 쪽에 많이 쏠려 있었던 것 때문에 사실 이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봤을 때 권역별 거점 도시 구축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금 저는 재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 그럼 광주 그리고 뭐 부산 축으로 네.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때 메가시티 추진과는 다른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이제 새로운 불경 메가시티 어젠다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이 입장에서 워딩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약간의 좀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어쨌든 지난 11월 2일에 보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역 간 그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요 보고서에 보면은 과도한 수도권 이제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층 인구 유출을 지적하고 그 대응책으로 해가지고 권역별 거점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점 도시 추진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봤을 때 시대적 이제 저는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전반전 마무리까지 박안수 이제 우리 지역의 단체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경남의 행정 통합을 강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특별연합 아니라 바로 행정 통합 가겠다. 울산은 네. 빠졌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 행정 통합 원칙은 재차 밝히면서 이제 울산까지 포함해서 다시 불경 행정 통합 바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록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가는 거는요? 네, 예. 왜냐하면은 불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자체장을 두고 세 개를 같이 한번 묶어보자는 것이고요. 행정통합은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통합이 돼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저희 시민들보다 앞서서 정치권의 기득권들이 먼저 반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김윤성 의원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결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메가시티의 순기능은 대도시 주변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뭐 그랑파리나 뭐 중국의 진진지, 뭐 간사이 광역연합처럼 예, 예. 반드시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합의 도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불경 메가시티 재추진 관련해서 경남도지사 입장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잠시 라디오가 끝이 났는데 여러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인데요. 후반전은 전반전만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앞서 다뤘던 내용들이 어쨌든 무엇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총선이 다가오고는 있구나 이거는 분명히 여야 모두 실감하고 있을 텐데 자, 이 가운데 혁신의 출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인데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에 인요한 혁신이가 출범했는데 불출마 또는 또 험지 출마 이른바 혁신 2호 주제인 희생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뉴스에서 장제원 의원이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삼선이고 또 부산의 국회의원이고 이른바 또 윤핵관이라는 타이틀도 있는 분 아닙니까? 자, 지난 11일 경남 함양에서 버스 92대 4,200여 명 회원들이 운집한 지역구 산악회 모임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인요한 혁신의 입장에서는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지상록 전 의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혁신을 많이 제시했지만 예. 지금껏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을 만나러 갔을 때도 문전박대를 당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일단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기현 당대표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모든 정권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권이 없는 본인이 정권을 준다 한 것부터 저는 이제 좀 잘못됐다. 줄 것도 없었는데. 예, 줄 것도 예. 없으면서 준다고 한 것부터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쉽게 말하면 본인은 혁신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서양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캐릭터적인 부분 말고는 전혀 내용적으로는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그냥 혁신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예, 있겠습니다. 앞서서 김유성 의원. 말씀 주신 인요한 그 위원장님의 모습은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세대 간이나 그런 격차를 조금 아우르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서 말씀 주신 이제 장제원 의원 요 산악회 활동 말씀 예. 주신 것은 예. 뭐 결국은 좀 저는 다소 좀 확대 해석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새 과시라는 해석도 있던데 확대 해석이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장재현 의원 산악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누구나 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혁신위에서 밝힌 내용들 중에 비례대표 50% 이제 청년 할당하고요. 그다음에 우세 지역 청년 공천 이거는 좀 보다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많이 좀 그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험지라고 하면은 이곳일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하라 네. 약간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명계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당대표 험지 출마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그렇죠. 김기현 대표 사선이죠.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비명계 본인들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의 목소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 예. 크게 이제 뭐 험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옆에서 나가라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그런다고 해서 네. 나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명계 쪽의 입장? 뭐 사실 이제 비명계 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뭐 이 험지 출마라는 것이 저는 뭐 그 좀 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의 뭐 출사표라든지 컨벤션 효과를 노릴 때는 아주 좋은 거지만은 지금 입장에서 험지 출마하라고 해가지고 나 험지 출마하겠다 하는 것은 그닥 본인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1분 채 남지 않았는데 험지에서 지금 정치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앞으로 이거 험지 출마 이 얘기가 네네. 어떻게 이어질 거라 보세요? 국민의힘은 그걸 실행을 할까요? 뭐 기득권들이기 때문에 네. 쉽게 실현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다선 이상 뭐 3선 이상 어디 동일적 출마 금지라는 이런 것은 좀 동의하지 못하고요. 예. 오히려 전국구의 의원들이 나와서 험지라기보다는 다소 험지적인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것이 지금 영남과 호남, 뭐 전라도와 경상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대한민국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들지 네. 자기의 꿈을 위해서 험지 출마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성 의원 말 들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어쨌든 우리 당의 중진 의원님들이 시대 흐름을 잘 읽어가지고 그런 해안을 잘 내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또 옆에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믿고 싶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경남 정치인, 청년 정치인 두 분께서 관련 아이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성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